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밖에 날씨를 보면 비가 부슬부슬 오는 것 같은데 밖에 아직 나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멈춘 데는 아마 멈췄겠죠. 근데 비가 내리듯이 암호화폐도 뭐 엄청나게 폭락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이런 장세가 우리 같은 대중들이 딱 시장을 바라볼 때 막 전체가 다 붉게 물들었어, 온통 시장이. 그리고 막 그린 컬러가 되는 가격대가 있는 코인은 몇 개 안 돼. 근데 또 그 코인은 또 내가 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근데 또 더 웃긴 건 오늘 뉴스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뭐 중국에서 채굴장에 관해서 그거를 뭐 다 금지시키고 다 폐쇄시킬 거다, 이런 뉴스가 또 터져.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제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들 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바이낸스에서 이제 예전에 셀러라는 거에 관해서 IEO를 이제 추진했었는데, 이제 시세가 원래는 보통은 그렇잖아요. 뭔가 이런 코인이 ICO가 됐든 IEO가 됐든 거래소에 상장이 돼. 그럼 한동안 막 올라. 조금 떨어질 것 같아. 조금 오르다가 또 떨어져. 그러다가 바닥을 막 찍어. 근데 보통은 지금 이 정도가 되면 거의 시세가 시간이 셀러 코인이 등장한 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에 아마 진입을 하고 물린 사람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이낸스에서 딱 뉴스 하나 딱 던지죠, 지금 창펑자오가. 그러니까 바이낸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이제 암호자산 월렛 중에는 트러스트 월렛이 있는데, 트러스트 월렛하고 셀러 네트워크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일을 할 거다, 파트너십 관계를 맺을 거다라는 그런 거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연동돼서 움직이게 될 거고, 그게 탈중앙화된 어떤 어플리케이션하고 자기네 이제 운영하는 탈중앙화 거래소하고 같이 연동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이낸스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 셀러 같은 코인도 이제 사라지지 않을 거고 앞으로 활용도가 높을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물량 확보를 바이낸스 측에서 많이 했겠죠. 시세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들이 어차피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들이 호재성 기사를 던지면, 물론 이런 뉴스를 던지면 분명히 지금은 시장이 이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 늦어도 내일까지 그린칼라가 돌기 시작하면 분명히 시세 분출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셀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골렘도 간간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미세고에서 에드콘에 관해서 뭐 발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저께 오전에 제가 그 뉴스를 말씀드렸었는데 48시간 동안 에드콘이 개최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리 알파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지갑에 관해서 발표를 했어요, 오미세고 측에서.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에 관한 거 테스트넷도 거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오미세고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플라즈마에 관해서 완성해가지고 너네 이거 프로젝트 마친다며 왜 딜레이 됐어? 그 시세가 왜 안 올라?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오미세고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거의 결정적으로 이제 막판까지 계속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더 웃긴 거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골렘이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미세고가 거기다가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가만히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같이 파트너십 관계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트윗을 날렸고, 그거에 관해서 축하한다. 그리고 오미세고 측도 마찬가지로 골렘한테 그걸 던졌어.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묘연에 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골렘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을 좀 하다가 좀 싸긴 한데, 그래서 어쨌건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토로 가만히 보셔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는 걸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창펑자오가 이제 비니링엠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같이 렌 로이너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암호화폐 전문 기자인데, 이 사람도 본인이 투자를 해서 상당수 투자 수익을 많이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나 아니면 CCN 같은 데도 간간히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 이름이, 렌 로이너가. 근데
창펑자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렌노이너가 쓴 그 어떤 그 한 문장에 나오는 바이낸스 창펑자오 그리고 비니링엠 나와 있고 아링톤 그리고 빅체드 리차드 헐트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니링엠이란 사람이 그 시빅이란 코인이 있어요. 시빅이란 코인의 대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땡스 for show and thanks to 비니링엠 하고 너가 뭐라고 소리쳐줘가지고 되게 고맙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비니링엠이 또 여기다가 하트를 날렸어. 그러니까 창펑자오가 보기에 비니링엠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CVC도 시장에서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 아마 차후에는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증에 관련한 코인이 2개가 있어요. 양대로 아마 아시겠지만 그 더키라는 코인이 있고 시빅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저는 더키라는 코인보다는 시빅에 조금 약간 포커스를 좀 많이 두는 게 비중을 많이 두는 게 낫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시빅에 관해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야 이거 그래도 급등하면은 급락을 보통 많이 하는데 급락을 안 할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분명히 누군가 그리고 사들였었던 거고 지지를 했던 거고 가격대를. 그래서 보시면 폴로니엑스가 잘 발표를 안 해요. 근데 이런 거 요즘에는 근데 최근 들어서 발표한 것 중에 뭐 짜잘한 코인 리스트업 했다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보시면은 자기네 그 폴로니엑스 거래소에서 랜딩에 관해서 오픈했다. 근데 랜딩을 시킨다는 얘기는 마진에 관해서 거래를 할 거란 얘기거든요. BTC하고 거래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진 트레이딩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유동성을 거기다 주입을 할 거 아니에요. 마진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보다는 시세가 더 증폭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폴로니엑스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어떤 그 개발 진척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아마 결정을 내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폴로니엑스 같은 거래소에서 마진 트레이닝에 넣어놓은 그 어떤 그 코인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거를 잘 보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판단하시고 내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계속 홀딩할까. 찰리 브라운은 이거 괜찮다고 하는데 난 어떻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100% 믿지 마시고 잘 여러 가지 측면을 잘 보시고 근데 뭐 예전에 4천 얼마 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홀딩하는 게 낫다 판단하고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비추. 그래서 어쨌건 시기가 거의 좀 지난 코인 되게 많아요. 투자하기에는. 그리고 이거는 에이다인데 이 차트를 올린 사람은 에이다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희망회로도 되게 돌리잖아요. 로켓 표시에다 막 달까지 있어. 투더 문한데 이 사람 말은. 그래서 막 7월 달까지 가면은 엄청나게 시세가 뭐 6배 막 이렇게 오를 거대. 이 사람이 말할 때는. 근데 보통은 근데 그렇거든요. 지금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에 관해서 다 누구나가 다 희망회로는 돌려요. 한 번에 폭락은 있겠지만 한 번에 시세 큰 조정은 있겠지만 그 다음에 5,500불을 넘어서 그 다음에 조정 장세 그 다음에 6,000불을 찍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 에이다의 차트를 보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로드맵을 보고 찰스 호킨스가 말한다는 그 호재거리 나오는 그 날짜가 있잖아요. 그거랑 보고 같이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지금 트위터상에는 에이다를 이제 립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공신력이 있는 트위터 중에 좀 약간 추측력이 되게 좋은 사람 중에 그 사람도 에이다를 되게 좋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저께 정도에도.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풀려갈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조금 비꼬는 뉴스인데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 막 텔레그램 방이나 톡방 같은데 야 중국에서 뭐 채굴 산업에 관해서 뭐 밴한다 뭐 그거를 뭐 다 철폐한다 다 없애버리게 뭐 중국에서 규제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또 시세가 안 좋을 때 그러면 사람들은 또 민감해. 그래서 막 패닉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뭐 주주주주 하는 사람이 있거나 디스하는 사람이 있어. 막
에이, 그럼 그렇지. 막 중국이. 근데 이거는 어떤 그 외국인이 딱 올린 건데, 사진에 보시면 자전거가 딱 있는데, 자물쇠가 여기 달려있잖아요? 그죠? 이 자전거에? 자물쇠가 달려있는데, 이 자전거하고 이거랑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자물쇠가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전거 프레임은 바깥에 나와 있는데, 열쇠만 그냥 기둥에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알고 보면. 예, 사진에 나와 있듯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뉴스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뉴스를 잘 가려셔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뉴스를 갖다 이 세력들이 어떻게 조작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시장에서 지금 우리 암호자산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뉴스에 관해서 주목을 하는 건 알아요. 저도 대중들이. 근데 예전에 있었던 그 만우절이죠. 만우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 상승할 거다. 상승했다.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때 패닉셀에서 그런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약간 좀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채굴 산업을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부양하는 게 아니라 폐쇄하겠다 그런 게 재작년에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예. 그걸 계속해서 사고를 우려 먹는 거죠. 대중들은 거기에 또 속아. 예. 그런 거죠, 뭐, 예, 세상이다. 이거는 좀 약간 긍정회로 돌리는 사람이에요,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 사람은 그래서 삼각수렴이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삼각수렴 하고 있는 과정 중이에요. 근데 우상향을 천천히, 근데 확실하게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길어야 36시간 이내.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따지면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정도 될 거예요. 예, 내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거대한 패턴이 나올 거다. 상방을 뭐 5,500불을 쭉 뚫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조정 장세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폭락을 할지 결정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아마 내 포트를 그래도 수익이 여태까지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돈 쓰실 일이 있으시면 그냥 거기서 조금 빼가지고 쓰실 거 쓰시고 할 거 다 하시고 그러세요. 예. 내가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다가 조금 더 그럴 수도 있고 시장이라는 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잘 이제 판단을 냉철하게 내리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보면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US 오더북에서 USD 달러 오더북에서 지금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그래서 어쨌건 어저께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프로에 그 세 가지 코인이 등대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오우거 있었고 이오스 있었고 메이커라는 코인이 있었다. 근데 메이커라는 코인은 비탈릭 부텔린도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코인이었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도 거기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오미세고도 물론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물론 다른 코인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어쨌든 이오스도 다가오는 호재랑 아마 제가 봤을 땐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US 달러 페어마켓에 이걸 올렸다는 얘기는 얘네들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오스도 한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기대감을 계속 가지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XRP.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암이 걸릴 정도까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희망의 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한 지금 가격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코인은 막 2배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2배나 40% 막 이렇게 80% 막 이렇게 상승을 했어. 리플은 가만히 있는 동안에. 근데 지금 보면은 리플에 관해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딱 방송에서 언급은 안 하는데 디스를 하거나 우롱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암호화폐계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닥에 좀 오래 있던 사람들 차트 잘 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디스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어저께부터 지금 오늘까지. 근데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우롱하고 조롱하고 막 이런다는 얘기는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결정이 될 거란 얘기는.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거의 지금 끝부분의 전저점에 거의 다 왔어요. 예, 다 와서 이제 분명히 다음 차순에는
랠리를 펼치든 아니면 그대로 가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논드란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옵스에 관해서 되게 안 좋은 그런 어떤 거를 가지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막 그 ICO 참가를 하신 분들 중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게 뭐 없고 저도 이제 잘 모르고 저는 투자를 하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이 아논드란이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사람도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도 아니야. 무슨 유튜버를 보지도 않아. 국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옵스라는 코인이 개발진들도 자기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아 보인대요. 그리고 시세적으로 봐도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좀 눈여겨볼 만한 코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린 사람이 아마 수익 본 사람보다 더 많을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오늘 내일로 더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더 찔끔 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누구한테 뭐 사주를 받아서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 관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조사도 했겠죠. 근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해 보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시세 폭락이 돼서 그래서 이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인에 관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한번 눈여겨보자. 그래서 지금 시세가 바닥권에 있긴 하지만 어쨌건 스캠은 아니다라는 걸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2019년도에 GDP가 성장한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 G7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본들이 신흥국 위주로 다시 한번 재편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여기서도 바로 나오지만 2019년 들어서도 보시면은 인디아가 7.3% 성장했어. 그리고 중국이 6.3%, 인도네시아가 5.2%, 그리고 미국이 2.3%, 브라질이 2.1%. 그래서 여기 인도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제가 이 삼각편대를 잘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 세계를 뭐 주도권을 잡는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G7 위주로 어떻게 보면 지난 뭐 50년간, 60년간 막 그렇게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패권이 그렇게 갔었다면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신흥국들이 포함되어 있는 G20 위주로 지금 보면은 미국 위주로 된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재편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동아시아는 그 주도권을 중국이란 나라가 잡을 거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뉴스를 제가 뒤에서 찾은 게 있어요. 그래 그걸 보시고 저를 욕을 하시려면 욕을 하세요. 근데 저는 친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이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또 보세요. 이것도 이 친구도 이제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관해서 이제 밴했다. 이제 폐쇄시킨다. 는 뉴스가 그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뉴스가 2013년도부터 마이닝 했었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 해마다 있었다. 라는 얘기를 비꼬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골 우려먹듯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봐요. 비트메인에 관한 악재 뉴스가 나와도 비트코인 캐시가 오르듯이. 그래서 어쨌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비트코인에 관한 차트인데 이 사람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은 라이징 엣지라고 삼각형이 사실 상방 쐐기형인데 여기서 뭐 급등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반이고,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트레이더들 분들 같은 경우는 하락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분들 그런 거 보면. 근데 저는 뭐라고 딱 각자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설상 떨어진다고 해도 그거는 급작스럽게 아마 V자 반등 곡선을 탈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기다려 보시면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늦지 않게. 이거는 트럼프가 12.5조 원의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 부과할 것, 미국과 유럽 연합 간
무역 갈등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110억 달러, 약 12조 5천억 원 규모의 EU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예, 그래서 아마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세계 무역기구는 EU에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 불리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며 미국은 이제 110억 달러 규모 EU 제품에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했다. 예. 중국에다가 관세를 매기겠다, 터뜨리겠다 했었는데 그거는 살짝 뒤로 물러나고 지금 EU한테 다리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게 아마 이렇게 지금 맞춰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유럽에 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남미에 있는 국가들에 관해서도 돈줄이 거기 나가는 거에서 막아놓고 있어. 베네수엘라부터 브라질부터 멕시코부터. 자, 그럼 거기에 원조를 내주고 도와주고 거기다 손을 내민 건 중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유럽에다가 관세 폭탄을 이렇게 떨어뜨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유럽에서는 보면은 관세를 이렇게 떨고 두겠다 하면은 중국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 말이 틀릴까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뉴스가 나와야 믿으실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영상을 계속 보시고 어느 정도 뉴스에 관한 어떤 스트림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시고 계셨던 분들은 찰리 브라운이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아마 아실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수년간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해 왔다며 이를 곧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자, 미국이 EU랑 무역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EU 측에서는 유로 측에서는 어디다 손을 내밀어야 돼요? 얘네도 무역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1대1로 하고 저는 관련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저께 분명히 EU에서는 중국에다 개방해라. 그리고 중국은 EU에다가 너네 개방해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악수하는 사진이 나왔죠. 뉴스에. 그거랑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을 가만히 오버랩해서 한번 보세요. 이를 곧 중단할 것이다.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해 왔다며 이를 곧 중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대충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누가 비꼬는 건데 중국에서 비트코인 마이닝에 관해서 이제 폐쇄시킨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 틀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결정도 판단도 어디까지나 내가 예를 들어서 야 중국에서 폐쇄시키니까 이제 폭락하겠다. 폐쇄시키니까 폭락하겠다. 그걸 믿는 사람은 손가락 끝으로 이제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겠죠. 패닉셀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손절하고 나가겠죠. 그냥 나가거나. 근데 그거는 다 각자 판단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이거는 CNBC에서 또 마찬가지로 CME 비트코인, 그러니까 마진에 관해서 걸어놓은 거에 관해서 지금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는 CNBC에서 말했던 게 맞았어.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번 거, 그러니까 전전번 거에서는 CNBC에서 소개한 거하고 반대로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시면은 CME 비트코인에서 지금 타겟을 5,650불까지 롱으로 걸어놨어요. 여기다가 자기네는 베팅하겠다. 근데 CNBC에서 이번에 소개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긴 하겠지만 저는 이번에도 아마 CNBC에서 말한 게 아마 홀짝으로 봤을 때 거의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거는 어떤 거를 더 선호하냐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암호화폐랑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2,63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기다 투표를 했어. 근데 지금 보시면은 결과가 나온 거에 보면 다 리치가 써있어. 돈이 많은 게 중요해. 40%, 37% 보면은 첫 번째가 똑똑하고 가난한 거 16%, 그리고 매력적이고 가난한 거 7%밖에 안 돼요. 근데 세 번째가 멍청하거나 벙어리이거나 부자인 사람, 그런 사람은 40%야. 나 벙어리라도 상관없어. 돈만 많으면 돼. 그리고 마지막이 못생기고 부자인 사람 37%인데 근데 사실이잖아요. 여자들 그러잖아요.
못생기고 키 조그마고 막 이래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야. 그러면 나이 막 20살 많은 사람한테도 막 시집 가잖아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바이낸스 BTT 차트인데 뭐 이 차트를 그린 사람 말이 맞는다고는 말 못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BTT가 첫 번째로 아마 IEO를 아마 했을 거예요. 바이낸스에서. 근데 마찬가지로 쭉 상승을 해. 셀러도 막 이렇게 비슷하게 상승을 했었어. 그러다가 슬금슬금 파동을 주면서 이제 슬금 떨어져.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왔어.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오는 자리까지 올 수 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그래서 원점으로 만약에 오면 시작 가격까지 아마 온다. BTT도.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만약에 내가 비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BTT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셀러에 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심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작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가격, 우리 그 샀을 때 가격, 그거를 잘 감안을 해보시고 대입을 해보시면 아마 대충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손해는 안 본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BTT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보자. 중장기로. BTT도 분명히 트론이 아마 움직일 확률이 높고, 트론에서 6월달 이전까지 뭔가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분명히 내겠다고 했으니까 BTT도 아마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트러스트 월렛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NEM인데 NEM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바이낸스에서 이번에 아마를 진행하는 거, 텔레그램에서 자기네가 실시간을 진행할 거다. 근데 바이낸스가 또 거기 개입이 됐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에 관해서 돈 냄새를 맡은 거죠. 창펑자오가. 예. 그래서 밀어주겠다. 아마 한번 해봐라. 같이 한번 잘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중장기로 나쁘지 않다. 넴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핵화 해법, 머리 맞대는 한미 정상, 조기 수학, 접점 찾을까, 북미 간 견해차 해소 관건, 그리고 북미 대화 모멘텀 확보에 주력, 견고한 한미 동맹 확인할 듯. 자, 여기서는 한미 동맹 확인할 듯이라고 나와서 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건 중요한 거는 김정은과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그 트러블 있는 그 문제 있죠. 그거에 관한 키를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살짝 이양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만약에 통일 문제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북미 회담의 진전에 관해서 그 핵심 키에 관해서 열쇠를 쥐어준 거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거를 살짝 넘겨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1%라고 그랬는데,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 두세 달 지나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그리고 매스컴은 또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그런 데서는 또 뭐라고 기사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예. 그러니까 대중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떤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지 피리 부는 소년들이, 예, 그거를 가만히 보시면 그것도 재밌는 관점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애플에서 중국 화웨이에 5G 모뎀 칩 손 벌리나, 예, 라고 나왔어요. 다른 곳에서 구하기 막막한 상황, 관심 커져. 예, 이게 어저께 나온 뉴스예요. 9일날 나온 뉴스인데, 애플이 5G 스마트폰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중국 화웨이에 5G 모뎀 칩을 달라고 손을 벌리게 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라고 나오죠. 여기서. 그러니까 뭐 지난번 예전에 몇 개월 정도에 계속 나왔었던 뉴스는 결국에는 화웨이는 망할 거다. 미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행정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분명히 화웨이가 삼성을 앞질릴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베팅한 큰 손들도 되게 많아요.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는 투자자들 중에는. 예,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가만히 잘 관찰해서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여드리면 그냥 감정적으로, 이제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야, 중국은 죽어야 돼, 뭐 중국, 막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단언해서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썩 그렇게 세상 현물 경제에서 그렇게 잘 살진 못할 거예요. 예. 그리고 세상 물정도 어둡고. 예. 그래서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관점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바라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뉴스랑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이후로 총구 돌린 미국, 대서양 무역 전쟁 신호탄.
트럼프 에어버스 보조금 미해 분리 EU에 100억 불 관세 부과 그리고 뉴욕 증시 요동 전문가들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 여전한데 파문 진화 나선 미국 무역 협상과 에어버스 보조금 건은 별개. 예. 보시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무슨 그림인지 아마 아실 거고. 예. 이거는 암호화폐로 영화도 보고 쇼핑하고 암호화폐 시장 확대 경쟁 본격화. 근데 댓글은 2개야. 근데 댓글을 읽어봤는데 댓글은 좋지 않은 것만 나왔어요. 무슨 이게 되게 큰 회사 코인도 아닌데 이게 뭐 쓸모가 있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댓글에는. 그래서 대중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아직까지도 생각하냐고 해서 그 댓글 2개만 봐도 어느 정도는 간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단순 투자 대상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활용되는 단계로 진입.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컨텐츠 프로토콜과 테라 등 유력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앞다퉈 암호화폐 활용처 확대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사이드의 경우 이미 암호화폐로 치킨이나 커피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다. 테라 5월 초에 티몬에 암호화폐 결제 넣는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실사용화 되는 게 이제 머지 않은 거고, 테라 5월 초에 티몬에 암호화폐 결제 넣는다. 여기 나왔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테라는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실제 상품 결제의 활용성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 보시면은 신현성 대표는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티몬에 먼저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 뒤 다양한 커머스 서비스로 암호화폐 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라고 나오는데, 중요한 걸 잘 보시는 게 이커머스 서비스에 암호화폐 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 보시면은 테라 얼라이언스에는 배달의 민족, 여러분 뭐 피자 치킨 시켜 드시는 거, 그리고 모텔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야놀자, 아이디어스, 무신사, 메가박스, 영화 같은 거, 그리고 갤러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남아 최대 쇼핑몰로 불리는 큐텐도 함께한다. 큐텐도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거기에도 큐캐시인가? 무슨 그 암호화폐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측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비상사태 맞다니까 국경 장벽 이슈로 승부수 띄우는 트럼프. 지금 국경 장벽 건설에 관해서 트럼프는 되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국민을 보호한다. 히스패닉은 물러나라.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상주했었던 히스패닉들이 돈 번 거를 자국으로 계속해서 옮겨갔었던 거, 계속해서 그쪽으로 자기네 가족들한테 송금했던 거, 그 줄도 막히죠. 그러면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재미난 그림을 하나 만들려면 그게 누가 됐든 히스패닉이 됐든 무슬림이 됐든 이제 그 이민 정책에 관해서 더 국경 장벽 건설에 관해서 더 탄탄하게 만들려면 아마 테러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요. 한 번 더 크게, 그것도.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린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그리고 그게 뭐 누구라고 저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어쨌건 그 테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민족적인 정서나 국가적인 정서를 건드리면서 트럼프는 그 어떤 그 정서를 가지고 아마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대중들 심리를 교묘하게 몰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 뉴스가 마지막 뉴스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또 저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무슨 테러를 일으킨다거나 무슨 일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도 어떤 이익 집단에 의해서 그림자 금융 세력에 의해서 간간히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 캐릭터를 좋아해요. 사업가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람을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욕하는 사람도 물론 많긴 하지만, 그리고 탄핵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보기 좋게 아마 대선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할 거예요.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고, 어쨌든 흐름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해서도 뭐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 거기다가 오늘 중요 이슈 중에 하나가
터진 게 중국에서 채굴 시장을 밴하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그거랑 잘 이렇게 믹스처를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낼지는 개인의 판단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뉴스에서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만들긴 하긴 할 건데, 어쨌건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